고집스러운 전통이 결국 무너지고 모두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전통에 얽매인 가족 와이너리가 결국 폭발적인 분노와 반전으로 혁신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충격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온 건축가로 우리 가족의 오래된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추웠어요. 제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우리 와이너리는 110년이나 된 옛날 건물이었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두꺼운 돌담과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 기둥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난방 시스템은 형편없었어요. 저는 와인통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손끝으로 차가운 나무를 만지고 있었어요.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어붙을 듯 했어요. 와인은 딱 알맞은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는데 우리 오래된 라디에이터 난방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쪽 구석에서는 와인병의 서리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제 곁에 다가오며 또 냉동된 와인이네?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두르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돈도, 와인도, 시간도 다 날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가족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이곳을 제 집처럼 아끼고 있었고, 왜 아버님 르네가 이곳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평생 이곳에서 일해오셨고, 그 전에도 이 전통을 이어오셨거든요. 4대에 걸친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전통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작업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르코는 작은 공간 난방기 옆에서 손을 비비며 열기를 찾고 있었고, 소피아는 세 겹이 옷을 입고 병에 라벨을 붙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소피아는 작년보다 더 추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불평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난방비 청구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마다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와이너리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따뜻함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건축가로서 건물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올해는 침대에 여분의 이불까지 준비해 두었죠. 아내는 제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난방 생각 또 하고 있었죠? 아내가 말했어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와인이 얼어붙고 사람도 얼어붙고 난방비는 너무 높아요. 뭔가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꾸자는 건데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몇 주 동안 찾아본 해결책을 떠올렸어요. 건축가인 저는 건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일인데 이번에 찾은 해법은 조금 뜻밖이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공기를 데우는 대신 바닥을 데워서 온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차가운 곳 없이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정말 멋지네요. 아내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잠시 망설이며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어요. 한국? 아내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 알았을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은 이탈리아 와이너리와는 너무나 다르고 멀게 느껴졌어요. 제 속마음의 의심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기술에 대해 조금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회의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르네 아버님은 항상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테이블 맨 앞에 앉아 계셨고
아내의 형제자매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시작하며 얼어붙은 와인병 사진과 난방비 청구서, 건물 곳곳의 온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증거는 분명했어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방식이죠. 어른의 아버님의 눈썹이 올라가고 모두의 얼굴에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 역시 속으로 같은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 어른의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이 우리 이탈리아 와이너리 난방을 뭘 알겠어요? 깊게 한숨을 쉬며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때요? 직접 한국에 가서 실제 사례도 보고 말이에요. 라고 제안했어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110년 전통에 도전하는 과감한 제안이었거든요. 제 자신도 아직은 의심이 많았지만 추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넣고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추워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느새 가족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피에르가 한국에 간다니 말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웃고 넘겼을 텐데 말이에요. 가장 따뜻했던 스웨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접어 짐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한국도 겨울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서울의 날씨를 확인하니 -5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이탈리아보다 훨씬 추웠어요. 그래서 목도리 하나를 더 챙기고 있었죠. 저는 침실 문가에 서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의 눈빛을 느끼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아버님 르네에게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이탈리아 전통과는 너무 다른 한국의 무언가를 제안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어요. 정말 이게 옳은 걸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이너리가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라고 답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짐가방의 지퍼를 단단히 잠그며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긴 비행도, 새로운 나라 방문도 걱정이 되었지만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우리 와이너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어요. 어쩌면 제가 늘 유럽다운 것만 믿어왔던 제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저는 잠을 청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온돌 난방이 우리 와이너리에 잘 맞을지, 혹은 건물을 망치진 않을지, 와인의 맛까지 바꾸진 않을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노트북을 꺼내 와이너리의 구조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면서 지금 쓰고 있는 난방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표시하고 있었어요. 북쪽 와인 저장실, 작업자 휴게실, 주 발효실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하며 현대적이었어요. 유럽의 공항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느낌이었죠.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조금은 덜 발전된 곳일 거라 생각했던 제 첫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가볍게 절하는 모습이었어요. 피에르 씨 맞으시죠? 저는 민수라고 해요.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 씨는 제 나이와 비슷해 보였고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제 짐이 무거워도 대신 들어주며 차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숲처럼 펼쳐져 있었고 저녁이 되어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부시게 흘러갔어요. 곳곳에 한국어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마음 한켠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먼저 한옥으로 가볼 거예요. 민수 씨가 차 안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옥은 전통 한옥집인데 원래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현대식 난방 전에 꼭 직접 체험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의 오래된 온돌 시스템이 우리 현대 와이너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차는 점점 높은 빌딩들이 없는 낮은 건물과 돌담, 기와 지붕이 있는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나무문 앞에 차를 세우며 이 한옥은 100년이 넘었어요. 당신의 와이너리와 비슷한 나이죠.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온통 그 한옥에 쏠려 있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붕은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고 나무 기둥들은 못없이 정갈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돌담의 돌들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이건 단순한 초라한 건물이 아니라 장인의 솜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민수 씨가 나무 문을 활짝 열어주며 들어오세요. 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작은 마당을 지나 또 다른 문을 통해 본 채실로 들어갔어요. 첫눈에 느낀 것은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어요. 방 안은 뜨겁거나 답답하지 않고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열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주는 온기가 있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듯 했어요. 앉으세요. 민수 씨가 바닥에 놓인 쿠션을 가리키며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온돌의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어요. 라디에이터나 통풍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열은 바닥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민수 씨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바닥 아래의 통로를 따라 뜨거운 공기가 흐르고 바닥은 그 열을 담아두었다가 천천히 방 전체로 퍼지게 해주는 거죠. 저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그 온기가 팔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심과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전통 매트 위에 누워 바닥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며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침대 대신 얇은 매트 하나만 있었는데도 그 온기가 저를 감싸주어 몇 달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었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저는 한참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잠시 후 기억이 떠올라 한국, 한옥, 그리고 온돌 바닥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간단한 방 안, 종이 창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계속 따스하게 남아있는 바닥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너리에 이 온돌 시스템이 도움이 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민수 씨가 오늘은 온돌 난방이 쓰이는 여러 건물을 둘러볼 거예요. 라고 말씀해주며 하루가 꽉 찬 일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옥에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채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대 건물에서도 온돌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실 준비됐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물으셨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와이너리에 한국식 난방을 도입하는 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한옥의 따스함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높은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파리나 밀라노의 현대 건물처럼 유리와 강철이 하늘로 솟아 있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민수 씨가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유지 보수실로 안내하며 이 건물은 전통 온돌 원리를 현대 기술과 결합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유지 보수실 안에는 여러 파이프와 제어판들이 가득했고 민수 씨가 바닥 아래로 이어지는 튜브들을 가리키며 뜨거운 물이 이 파이프들을 통해 흐르며 바닥을 데워주고 있답니다. 불 대신 뜨거운 물을 쓰는 거죠.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며 건축가로서 그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설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바닥 아래를 지나며 콘크리트를 데우고 그 따스한 콘크리트가 방 전체로 열을 고르게 방출하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선풍기나 건조한 공기, 차가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시스템이 쓰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민수 씨는 태블릿에 나온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며 이 건물은 비슷한 전통 난방 건물보다 40%나 적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우리 와이너리 난방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박물관이었어요. 이곳은 특히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너리도 오래된 건물이니까요. 박물관은 조선시대 정부청사였던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고 돌담이 우리 와이너리를 연상시키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이 건물은 200년이 넘었어요. 5년 전 리모델링할 때 현대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박물관 안을 걸으며 신발로 바닥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고풍스런 나무 기둥과 현대의 따스함이 어우러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박물관 안내원이 역사적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바닥 위에 새로운 층을 덧대고 난방 파이프를 그 안에 감추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건물은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과 노트를 잔뜩 챙기며 건축가로서 우리 와이너리에 비슷한 방식으로 온돌 난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점심때 민수 씨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온돌 바닥에 깔린 쿠션 위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당 안에서도 온돌 덕분에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처에 신발을 벗고 양말 신고 바닥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민수 씨가 제 눈길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온돌 난방이 건강에도 좋다고 믿고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와이너리 작업자들이 돌 바닥에서 시린 발로 고생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 시스템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의 마지막 방문지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와이너리였어요. 네, 한국에도 와인이 있었어요. 와이너리는 우리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토스카나를 닮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와이너리 주인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영어와 이탈리아어 몇 마디를 섞어 사용하며 기뻐하고 계셨죠. 와이너리 주인께서 우리를 저장고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곳은 온돌 난방이 낮은 온도로 조절되어 있어 레드와인 보관에 딱 맞는 13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온돌 도입 전엔 온도 조절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와인에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연중 내내 온도가 완벽해요. 라고 주인께서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와인통 사이를 걸으며 손으로 나무를 만져보았어요. 나무는 시원하지만 너무 차갑지 않아 와인 숙성에 적당한 온기였어요. 집에 있는 저장고에 얼어붙은 구석과 과열된 부분을 떠올리며 온돌 난방의 장점을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와이너리 주인께서 온돌 도입 전후의 에너지 비용 차이를 보여주셨는데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세련된 설계, 일정한 온기, 에너지 절감 효과, 그리고 따뜻한 발로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완벽하게 보관된 와인들까지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오늘 본 증거들을 통해 온돌, 난방이 우리 와이너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전통은 꼭 예전 그대로여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온돌 바닥 위의 매트에 누워 저는 노트를 펼치고 와이너리의 구조를 스케치하며 온돌 난방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비용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더 이상 돌바닥에서 추위에 떨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며 말이에요.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한국 시스템을 우리 자랑스러운 이탈리아 와이너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색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 본 증거들은 그 의심을 무색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온돌은 제대로 작동하며 에너지를 절약해주고 와인을 최적의 온도로 유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전통은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민수 씨가 이날 아침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온돌 난방이 쓰인 현대 건물도 옛 건물도 심지어 와이너리에서도 다 보았는데 대체 무엇을 더 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오늘은 찜질방에 가볼 거예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하자 저는 찜질방 하며 어리둥절해하며 따라 말했어요. 민수 씨는 친절하게 찜질방이에요. 한국식 목욕탕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온돌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스파에 온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와이너리 난방 시스템을 위해 온도를 배우러 온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민수 씨가 보여준 모든 것이 믿음직했기에 저도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찜질방은 도심의 큰 건물 안에 있었어요. 민수 씨가 남자 전용 탈의실로 안내해주며 여기선 모두가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면, 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갈아입는 것이 어색했지만 주변에 있는 한국 남성들과 소년들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옷을 갈아입은 후 민수 씨가 저를 넓은 온돌방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스한 온돌 바닥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전통 한국의 모습이에요. 민수 씨가 옆에 누워 말해주고 있었어요. 옛날엔 가족 모두가 겨울마다 온돌 바닥 위에 함께 누워 지냈어요. 연료를 아끼고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민수 씨가 저에게 한번 누워보세요. 라고 손짓해 주었어요. 약간 어색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천천히 온돌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얇은 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따스한 온기가 제 등과 다리로 스며들며 마치 온몸이 감싸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매트 위에서 자던 것과는 다른 더 강렬하고 편안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옆에 누워 옛날엔 가족 모두가 겨울마다 온돌 바닥 위에서 함께 잤어요. 그게 연료도 아끼고 모두를 따뜻하게 해줬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여러 세대가 한데 모여 따스함을 나누며 지냈던 모습을. 그리고 우리 와이너리의 작업자들이 따로따로 차가운 방에서 일하는 모습, 전통을 고집하며 오히려 추위에 떨고 있는 르네 씨, 얼어붙은 와인 병과 쓸데없이 높아진 난방비를 생각하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안 온돌 난방에 대해 숫자와 설계도만 보다가 이 따스한 온기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난방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편안함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민수 씨는 저를 찜질방의 여러 방으로 데려갔어요.
한 방은 특별한 돌바닥으로 되어 있어 데워지면 건강에 좋은 미네랄을 내보내고 있었고, 또 다른 방은 소금벽이 빛을 받아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온도와 느낌이 달라서 그때마다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가장 뜨거운 방에서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는데 한쪽 구석에 평온하게 앉아 계신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도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금 후 우리는 시원한 휴게실에 앉아 달콤한 식혜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몸은 점점 이완되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 씨,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온돌 시스템이 우리 와이너리에 잘 맞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럽식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민수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돌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우리 와이너리에 딱 맞는 해결책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선입견과 고집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저는 민수 씨와 새로운 계획을 나누었어요. 단순히 온돌 기술만 우리 와이너리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까지 함께 전하고 싶었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따스한 온기, 사람과 와인 모두를 보듬어주는 열,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말이에요. 민수 씨가 내 시아버님이 이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받아들이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르네 씨를 생각하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전통을 고집하는 그의 마음과 와이너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생각하며 말이에요. 분명 받아들이실 거예요. 한국식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와이너리에 정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되겠죠. 라고 답하며 마음속에 확신을 다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동안 모은 노트, 스케치, 사진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가족에게 보여줄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건축가로서 외국의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마음을 담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 바로 배운 것을 가족에게 전하고 변화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멋진 온돌, 그리고 그 따스한 정신을 우리 와이너리에 도입하는 일.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고, 르네 씨는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따스하게 웃어주며 격려해주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큰 나무 탁자 위에 사진과 스케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 방은 언제나처럼 차가웠고 공기 중에 모두의 입김이 보이고 있었죠.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본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공기를 데우는 대신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방 전체에 고르게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와이너리에서 찍은 사진, 완벽하게 보관된 와인, 웃고 있는 작업자들, 절반으로 줄어든 에너지 비용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현대 온돌 시스템에 쓰이는 재료 샘플들을 하나하나 건네주며 우리 오래된 돌바닥 아래에 설치해도 외관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때 르네 씨가 얼굴을 찌푸리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텐데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이 질문에 대비해 계산서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난방비가 크게 줄어들어 3년 만에 제 값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형제도 와인의 맛은 어떻게 되나요? 난방 시스템을 바꾸면 맛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 와이너리의 온도 기록을 보여주며 온돌 시스템이 연중 내내 와인을 딱 맞는 온도로 유지해 주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엔 와인 병에 서리가 내리지 않고 여름엔 과열되지 않아 와인이 일정한 품질로 숙성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의 표정이 서서히 의심에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질문들은 점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설치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와이너리 운영은 어떻게 할지, 유지 보수는 누가 할지 등 말이에요. 오직 르네 씨만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 얼굴의 감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마침내 르네 씨가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우리 전통의 이탈리아 와이너리에 한국식 바닥 난방을 들여오겠다는 건가요?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르네 씨와 같은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르네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었어요. 여행 전에는 유럽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온돌은 한국에서 2000년 넘게 쓰여온 전통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 전통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너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와인과 작업자, 그리고 이 와이너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증거로 작은 병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한국 와이너리의 토양입니다. 그들의 땅도, 포도도, 문화도 우리와 다르지만 와인에 대한 애정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온돌이 그들에게 더 나은 와인을, 에너지와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르네 씨는 그 작은 토양병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만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한켠에서는 오래된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없이 온기를 주고 있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네 씨가 마침내 말했어요. 바로 얘도 아니오도 아닌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엔지니어들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르네 씨와 가족들에게 와이너리 각 부분의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고 재료 샘플도 직접 보여주며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 주고 있었어요.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특히 어느 추운 밤 와인 병들이 또다시 얼어 깨지는 상황이 있은 후 르네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한방에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는 북쪽 저장고를 지목하며 말했어요. 여기가 항상 제일 추웠으니까. 여기서 잘 되면 나머지도 고려해보자. 작지만 중요한 승리였어요. 바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온 온돌 전문가의 지도 아래 북쪽 저장고의 오래된 돌바닥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난방 파이프를 설치한 후 돌들을 원래 모양대로 다시 놓고 있었어요. 겉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는 서서히 따스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죠. 2주 후 드디어 시스템을 시험할 날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씨에 와이너리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온돌 시스템을 켰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뜨거운 공기가 쏟아지거나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고장 난 건가요? 르네 씨가 의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하며 덧붙였어요. 온돌 난방은 불처럼 한 번에 뜨겁게 퍼지지 않아요. 천천히 따스함이 쌓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랍니다.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는 눈에 띄었어요. 돌바닥이 부드럽고 고르게 따스하게 퍼져 있었고 방 안 공기도 쾌적하고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서리가 내려앉던 와인 병들도
이제 완벽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르네 씨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따스해진 돌벽을 만져보고 와인 선반의 온도계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도계가 꾸준히 13도라는 이상적인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잘 되는군요. 르네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는 온돌 난방을 와이너리 전체에 설치하고 있었어요. 돌바닥, 와인 저장고, 작업자 숙소, 시음실 모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어요. 작업자들은 와인병을 채우며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고 방문객들은 한겨울에도 오래된 돌건물이 편안하다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너지 비용은 예전보다 60%나 줄어들었고 와인 숙성도 일정해져 품질과 가치가 높아졌어요. 우리 가족 사업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여행한 지 거의 1년 후 저는 주와인 저장고에서 홀로 앉아있는 르네 씨를 발견했어요. 작은 발판에 앉아 따스하게 달궈진 돌 바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있잖아요. 르네 씨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걸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요? 전통을 지키던 분이신데요? 라고 물었어요. 르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실용적인 분이셨어요. 전통이란 영원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키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고 따스하게 돌바닥을 두드리며 덧붙였어요. 이 온돌이 우리 와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전통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 말에 저는 온돌 난방 이상의 따스함을 느꼈어요. 르네 씨에게서 받은 그 한마디가 제게는 최고의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오늘날 우리 와이너리는 훌륭한 와인뿐만 아니라 전통을 살리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와이너리에서 방문해 온돌 시스템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심지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한켠에는 제 여행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한국 전통 한지 액자가 있어요. 민수 씨가 성공 후 보내준 선물인데 그 한지에는 좋은 아이디어는 국경이 없다라는 옛 한국 속담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한지를 볼 때마다 제가 편견 때문에 훌륭한 해결책을 놓칠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돼요. 한옥의 따스한 바닥, 찜질방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제 마음을 열게 한 그 순간들을 말이에요. 우리 와이너리는 이제 100년 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따스한 바닥, 행복한 작업자들, 낮은 에너지 비용 덕분에 더 번창하고 있어요. 때로는 전통을 기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스한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